할게요. 자,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우리 거리의 영단어가 뭐예요? 디스턴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거리에는 다 소문자 D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집중. 일단은 우리가 직선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쨌든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거리라는 거는 이 앞에 두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까요? 최단입니다.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우리가요, 여기서 집에 갈 때는 버스 타고 꼬불꼬불 가야 되니까 3-40분 걸리지만 헬기를 타고 진짜 학원 위에서 집 옥상까지 간다고 일직선으로 가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가장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수직 상태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리 공식을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가 P, Q고요.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 직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최단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그 D는 공식이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P, Q를 이 직선에다 넣은 AP 더하기 BQ 플러스 C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왜 절대값을 쓰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 거리에는 음수랑 양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나랑 너가 3발자국 차이 나는데 플러스 3발자국 차이 나는지 마이너스 3발자국 차이 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발자국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따라서 거리에도 1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음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다 양수로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했는데 선생님, 만약에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공식을 쓰기 전에 꼭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두 직선은 혹시 평행한가요? 라는 것부터 먼저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라는 건 언젠가는 가서 뭐 하죠? 만나면 거리가 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려줬다는 건, 이 D가 존재한다라는 건 그 두 직선은 우선 평행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5y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5는 0이에요.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알려줬다 이거야. 거리가 루트 5야. 끝.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 이제 주입식 교육의 폐해지. 너네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맨날 문제 푸는 습관만 배웠다 보니까 애들이 이 평행 조건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먼저 이 루트 5를 찾기 전에 첫 번째 이 두 직선을 무조건 평행해야 된다부터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4분의 A가 5분의 B가 일단 같아야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5는 달라야 돼요 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관계식이 하나 나와야 돼. 5A는 4B라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이용해 보자고. 왜?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식도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그게 바로 뭐냐? 결국엔 여러분들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요, 대수학에서밖에 안 배워요. 대수학이 뭐냐면 이과 계열들은 대학교 1학년 가면 칼큘러스라는 대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없고요. 결국엔 얘들아, 우리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선이 되죠. 그 말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건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점들 중 하나를 골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해도 똑같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두 번째 바로 지나는 점을 하나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지나는 점은 되도록이면 x절편 또는 y절편을 찾는 걸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치,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계산할 때 편해지니까. 그래서 일단 평행한 조건을 찾고 그 다음에 x절편 또는 y절편이니까 선생님 저는요 여기서요 이쁜 점, 여긴 솔직하게 미안해, 이쁜 점이 없네. 얘를 만약에 10으로 바꾸면 선생님 0,2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직선이 아니라 0,2로 바꾼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다를 이용해서 A, B를 하나 더 찾는 거죠. 그래서 얘와 연립하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또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때요? 49쪽에 제가 설명해 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사실은 끝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29번 한번 가볼게요. 29번. 자, 29번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두 직선이 평행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린 빨리 감사합니다.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3, 1분의 1. 오케이, 진짜 평행하네요. 단 조심할 거 있죠. 3분의 3은 1분의 1이랑 같지만 뭐랑은 달라야 돼요? 마6분의 마 k, 즉 6분의 k랑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k 값이 2개 나오면 k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6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k에 관한 2차식이 나와서 k가 2개 나와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6을 빨리 제껴야 된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거리 알려줬으니까 시작할게. 자, 물어볼게. 두 직선 중에 당연히 앞에 있는 직선이 정상이니까 집중해라 유희야. 앞에 있는, 핸드폰 하지 말고, 앞에 있는 직선의 점 하나를 찾을게요. 몇 컴마 몇이죠? 나 같으면은 0,6도 좋고요. 2,0도 좋아요. 어쨌든 x좌표, y좌표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니까. 그럼 2,0으로 접근해 볼게요. 2,0이랑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까지 거리 좀 구해보자. 자,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10분의 절대값 2,0 넣으면 6 마이너스 k가 거리가 몇이랬죠? 루트 10. 오케이. 곱하면 10. 따라서 여기서 k는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k는 16도 되고 10이 되려면 k는 마이너스 4여도 되더라. 근데 6만 아니면 되니까 오케이, 두 개 다 인정받을 수 있게. 여기서 k 또 음수라고 줬네. 그럼 얘를 이제 답으로 체크하면 되겠지. 이해 가셨죠? 의외로 좀 개념은 쉬워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자, 우리 한번 필수 예제 15번에도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전반 애들이 이 방법 쓰면 이 문제는 그냥 전 이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앞으로 아예 1학년 과정으로 안 풀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신발끈은 당연히 알죠.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1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공식은 몇 개? 3개밖에 안 돼요. 꼴랑. 자, 한번 가볼까? 1번. 초등학교 때 배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거. 2번 뭐? 2번. 기억 안 나나?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아는 방법. 뭐였었죠? 2분의 1 AB 사인 끼인 각 세타. 요거 알면 또 좋고. 세 번째, 방금 현우가 말한 신발끈 공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신발끈 공식이랑 어떻게 보면 양대산맥 공식이죠. 왜냐면 신발끈 공식이라는 건 결국 무슨 좌표를 알 때야? 세 좌표를 알 때야. 근데 난 세 좌표가 아니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어떡하죠? 라고 해서 수학자 이름을 딴 헤론의 공식이지. 그럼 얘는 세 변의 길이야.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그냥 디폴트, 기본값.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신발끈 공식은 오랜만에 봐서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세 좌표니까 A, B, C, D, E, F 처음 쓴 A, B를 한 번만 더 써주면 돼.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해. AD, CF, EB 곱해서 뭐하고? 더하고 AF,
ED, CB 곱해서 뭐 해? 더하고. 그럼 결국엔 파란색들의 곱의 합과 주황색들의 곱의 합이 일단 만들어졌고 그 두 식을 뭐 하고? 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한 게 바로 신발끈 공식이다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다음에 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씌우면 돼. 이게 신발끈 공식이야. 근데 지금 보면 첫 번째 쓴 좌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쓰기 때문에 첫 번째 쓰는 좌표는 뭐일수록 좋다? 0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0이 두 개면 완전 개땡큐. 0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다 써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지. 왜? 곱했을 때 사라지니까. 자,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의 넓이는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S는 뭡니까? 이거는 대문자 S예요. surface, 넓이를 뜻하는 영단어고요. 얘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냥 다 기호예요. 근데 이 S가 바로 뭐냐? A, B, C를 다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여기서 A, B, C는 뭡니까? 라고 하면 세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 헤론의 공식. 자, 그럼 한 번만 증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신발끈은 여러 번 써봤죠? 헤론의 공식을 알려드리면 제일 쉬운 직각삼각형 갖다 예시 들어볼게. 3, 4, 5예요. 넓이 뭐 나오죠? 3, 4,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 나와요. 자, 한번 구해볼게. 헤론의 공식으로. 루트.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6. 그쵸? 왜냐면 다 더하면 12니까. 그럼 6 곱하기 6에서 5 빼면 6에서 3 빼면 6에서 4 빼면 그럼 얘는 루트 36이니까 6 나오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헤론의 공식과 신발끈의 공식은 서로 양대산맥 공식이에요. 넌 세 좌표 아냐? 난 세 변의 길이 알아. 근데 그러면 세 좌표를 알면 길이를 구해서 헤론의 공식 써도 되네요? 그렇지, 상관없어. 근데 이 헤론의 공식을 쓸 때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길이가 이쁠수록 좋아. 자연수이거나 정수이거나 요 정도. 근데 만약에 길이가 막 루트 나와. 아, 무리수야. 아, 이러면 좀 머리가 아파지지. 왜? 다 더해서 2로 나누는 것도 머리 아프고 무리수에서 변의 길이 빼도 무리수가 나오면 좀 계산하는 게 더러워지니까. 되도록이면 헤론의 공식은 변의 길이가 좀 이쁜 정수, 자연수 또는 좀 반복되는 유리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 가셨죠?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어떻게 보면 디폴트예요. 1학년이라면 그냥 요 정도는 알아두면은 그래도 2등급 이내는 들어올 때 많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5, 6번이 필요해요. 5, 6번. 근데 5, 6번 중에서 6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5번은 솔직히 말하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되게 편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야. 헤론의 공식처럼. 자, 그러면 5번부터 가볼게. 5번은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 바로 외심을 이용한 넓이야. 그리고 6번은 내심을 이용한 넓이야. 자, 쉬운 6번부터 할게요. 왜냐면 6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거든. 자, 내심이라는 건 알다시피 안내자의 중심자니까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우린 얘를 반지름 R이라고 할 거고, 소문자.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A, 요 변의 길이를 B,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할게. 자, 우리 이거 아시다시피요, 여러분들. 내심을 이용한 넓이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내심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비율로 따지면 한 10문제 중 8문제는 요 내심의 반지름을 찾는 문제들이 많아. 왜겠어? 내가 지금 세 변의 뭐를 알려줬지? 길이를 알려줬거든. 세 변의 길이 알면 우리 무슨 공식 써서 바로 넓이 구할 수 있어? 헤론의 공식.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했을 거야. 아니면 문제에서 줄 거야. 삼각형 넓이가 뭐일 때 요 네저번의 원의 반지름 좀 구해줘. 그럼 공식이 뭐였죠? 2분의 1 곱하기 네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해서 바로 저 네저번의 반지름을 찾는 게 공식이야. 이해가?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세 변의 길이 알고 네저번의 반지름만 알아도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 중등에서도 배웠을 거야. 네저번의 성질. 근데
외심을 이용한 넓이는 웬만해서는 아마 내가 알기로 주변의 학원이나 인강이나 대부분의 학원들은 대부분 뭐냐면 노가다띠라 그래. 무슨 뜻이냐? 자, 가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외심이라고 불러. 바깥의자를 써서. 그래놓고 요 중심을 외심이라고 그래. 그럼 외심의 성질은 각 꼭지점까지 길이가 모두 다 외접원의 반지름 R로 똑같아. 그럼 대부분 있잖아요. 저 외심을 이용한 넓이 문제는 뭘 알려주냐면 일단 세 점의 좌표를 알려줘요. A, B, C를. 그래놓고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삼각형의 넓이 구했죠. 근데 민기야, 만약에 내가 세 좌표만 주고 너보고 외심 찾으래. 그럼 넌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는 사실 저번 시간에 평면 좌표 때 배웠으니까 풀 수 있어요. 내가 세 좌표 알려줬어. 그리고 요거 찾아달래. 외심의 좌표. 어떻게 찾을 거야, 너? 벌써 내가 힌트 줬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지환아, 어떻게 찾을래? 두고. 그렇지, 맞아. 그게 정석이야. 얘를 x, y라고 잡는 거야. 얘를. 그 다음에 이 x, y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과 똑같으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 해서 연립하면 돼. 모르는 자 두 개니까 얘네 둘이 연립한 거, 얘네 둘이 연립해서 그 두 개를 연립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리 빨리 푸는 애여도 계산 실수 안 한다는 전제하에 2분 정도 투자가 돼. 근데 요것보다는 선생님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2학년 대수 과정이거든요. 2학년 대수가 저번에 한번 알려줬나? 2학년 대수 과정에 저 외접원의 반지름 갖다 삼각형 넓이를 기가 막히게 구하는 공식이 있어. 바로 뭐지? 바로 4R분의 ABC야. 요거 알면 그냥 게임 끝나. 여기서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고요. ABC는 세 변의 길이입니다. 그럼 선생님 잘 보세요.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에 있나? 여기 신발끈밖에 없고 가기등부선밖에 없고 외심 없네. 제가요 그냥 오늘 나가는 프린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자, 가볼게. 오늘 나가는 요 프린트 3번 문제거든요.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어차피 끝났어요,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A가 6,1이에요. B가 마일, 2입니다. 그리고 C가 2,3이에요. 그래 놓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래요. R. 그럼 대부분 어떻게 푼다? 외접원의 중심을 x, y라고 두고 A까지, B까지, C까지 거리 이용해서 막 연립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구할래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세 변의 길이 구합시다. 세 변의 길이. 자, 시작. 뭐 나오죠? 49 더하기 1. 뭐나? 루트 50. AC 거리 구할게요. 16 더하기 4. 9 더하기 1. 루트 10. 세 변의 길이 구했죠? 그럼 결국 삼각형 넓이는 4R분의 ABC. 이거 다 곱하면 돼요. 루트 50, 루트 20, 루트 10. 여기까지 돼요? 그럼 우리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삼각형 넓이는 뭐 갖다 이용할까요? 신발끈 공식 써볼까요? 자, 6,1, 마일, 2, 2,3, 6,1. 자, 암산 좀 할게, 민기야. 12 더하기 마3. 9 더하기 2. 18 더하기 4. 22에서 1 더, 마이너스 1 더해. 그리고 절대값 씌우고 뺀 다음에 2분의 해. 뭐 나오지? 5. 얘가 5예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바로 나오죠. 왜냐면은 얘네 둘이 곱하면 뭐 나와요? 루트 1000 아니에요? 맞나요? 루트 1000, 루트 만이야. 루트 만은 뭐예요? 100인가요? 루트 100. 그러면 이게 결국 20R이 100이라는 거예요. 반지름 뭐 나오죠? 끝났어요. 5. 바로 구할 수 있죠. 괜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다가 x, y 두고 점 거리 쓰다가 계산 실수해서 틀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선생님 이게 더 복잡해 보여요. 뭔가 신발끈도 써야 되고 길이도 구해서 복잡해 보이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x, y라고 잡을 거거든. 외심을. 그럼 얘 거리 구하고 얘 거리 구하고 얘 거리 구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연립해서 얘 찾았죠. 근데 얘 찾는 게 답이에요? 또 얘랑 얘까지 거리 구해서 또 외접원의 반지름 어차피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계산이 너무 많아서 실수할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공식을 더 추천한다는 거예요. 4R분의 ABC. N반의, 그 최상의, 그 발전반 애들은 이거 알려준 뒤로 다 이거 풀더라고. 왜냐면 덕이는 블랙lab에 똑같이 있거든. 근데 다 그냥 이거 풀더라고. 4R분의 ABC로. 아까 지민이도 문제 풀 때 그 뭐지? 놀면 뭐하니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냥 4R분의 ABC로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냥 그게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겠죠? 일단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52쪽까지 설명한 거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수학에 관심이 있고 수학을 좀 잘하고 싶고 욕심이 큰 친구들이 알아두는 삼각형의 넓이에요. 근데 또 충격적이게도요. 이거 2개 더 있어요. 7, 8번이요.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2학년 때 배워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알아야지만이 쓸 수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해서 총 배울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8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8개 중에 여러분들은 벌써 6개를 알고 있는 거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진도가 될 것 같은데요. 52쪽입니다. 53쪽입니다. 별표를요, 발전 예제에 칠 수 있을 만큼 치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기 지금 샤프 볼펜이죠? 볼펜 다 쓸 때까지 한번 쳐보세요. 기다릴게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 보세요. 성예린 같은 애. 꼭 자다가 일어나서 이딴 것도 잘 들어갖고 졸라치고 있어요. 자, 가볼게요. 아마 또 저 끝날 때까지 하고 있을걸요? 성예린은. 저런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무서운 거예요. 자, 가볼게요. 제가 왜 별표치라고 했냐면 여러분 유형명 읽어볼래? 두 직선을 이루는 가계이등분선. 가계이등분선 하면 사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어피치 대가리. 우리 어피치 대가리가 떠오르는 게 가계이등분선이었잖아. 평면좌표에서 우리 어피치 대가리 가계이등분선이랑 애들이 헷갈리는 수학자 이름을 딴 거 뭐? 파푸스의 중선정리랑 엄청 많이 헷갈린다 그랬잖아. 자, 어피치 대가리 기억 안 나요? ABC 있었는데 A를 각을 2등분했어요. 여기를. 그럼 내가 대가리 떠올리랬잖아. 어피치 대가리. 어떻게 생겼어? 어피치 대가리? 어딨어? 내 불필. 요렇게. 이렇게 대가리 떠올리랬잖아. 어피치. 그래갖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와 같다. 그래서 요 가운데 D점을 찾는 방법이 뭐다? B와 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용해서 찾는 게 어피치 대가리 가계이등분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확장된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봐. 여기서 제가요. 우리 A, B를 뭐라고 말하죠? 선분이죠. 근데 제가 요거를 확장. 직선으로 확장. AC도 선분인데 직선으로 확장. 가계이등분선 AD도 확장. 그럼 이게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냐?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을 2등분한 직선으로 바뀌는 거야. 이 노란 색깔. 그리고 이 노란 색깔을 찾아달라는 게 발전 예제 5번이었나? 발전 예제 16번의 문제 유형인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선분은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각을 뭐라고 이르죠? 안쪽에 있는 각이다 그래서 내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직선은 안쪽에도 있지만 어느 쪽에도 있어요? 바깥에도 있어서 얘는 예각이 존재하는데 외각이 존재하는데 그 외각이 뭐냐? 바로 여기. 요거 동그라미 좀 헷갈리게 수 있겠다. 요렇게. 그래서 바로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답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고 보면 돼. 근데 이게 참 자사고 시절 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난리 났던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정답률이 거의 그때 당시 우리 학원에서 3% 나왔어요. 여러분들 끝나면 선생님들이 다 그 조사하잖아. 틀린 거 번호. 난리 났던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애들이 이거를 배웠어. 좋다고 다 공식을 써서 찾은 거야. 근데 싹 다 틀려왔어. 왜냐면 첫 번째는 그때 하나는 수행평가 문제였나 그랬고 하나는 학교시험 문제였는데 수행평가 때는 그나마 선생님이 좀 덜 꼬아서 애들이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학교시험 가면 요거
실수할 수도 있겠다 해서 연습을 막 미친 듯이 시켜놨더니 이것들이 오히려 또 시험장 가선 딴 생각을 풀어갖고 좀 난리가 났다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봐. 선생님, 이 문제를 풀어내는 원리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 자, 직선 두 개가 있어. 근데 우리 한번 요 각을 2등분하는 요 노란 색깔 직선 좀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자,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우리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지? 자, 여기에 현우가 여기 위를 돌아다녀. 그리고 여기에 도윤이가 돌아다녀. 그리고 내가 여기를 돌아다녀. 근데 어떻게 하고 돌아다닐 거냐면, 나랑 현우는 오른쪽, 내 손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랑 현우가 선으로 연결돼 있어. 근데 이 선은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리고 왼손에는 나랑 도윤이랑 똑같은 길이, 현우랑 나와의 거리랑 나와 도윤이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길이 둘 선을 잡고 내가 서 있어. 그럼 내가 도윤이 쪽으로 치우쳐지면 이쪽 줄은 느슨해지고 이쪽 줄은 팽팽해질 거고, 내가 현우 쪽으로 치우쳐지면 이쪽 줄은 느슨해지고 이쪽은 팽팽해지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되고 팽팽한 상태로 내가 움직일 거야. 그러면 현우도 움직이고 도윤이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이 팽팽해진 상태로 계속 이동할 거니까, 나 여기 있고 현우 여기 있고 도윤이가 여기 있다고 하면 나와 현우까지의 거리와 나와 도윤이까지 거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팽팽해진 채로 같이 이동했다가 같이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결국에는 각을 2등분했다라는 건 나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작업을 하면 되냐? 이 L1, 얘를 L2라고 하고 얘를 P점이라고 잡으면 L1부터 P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L2부터 P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둘이 뭐 할 거야? 같다고 두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 바로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선생님 답 2개 나온다면서요. 그치, 왜 2개 나올까? 아까요, 점과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 구할 때 분자에 뭐 씌웠죠? 절대값이었잖아. 절대값이었다는 건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니까 답이 몇 개 나와? 그래서 답이 2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고 그 중에 하나가 얘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하나의 식의 답이 2개가 같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어떤 거야? 아니, 그건 아닌 거야. 이건 수직관계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이제, 자,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자,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래. 그럼 자, 물어볼게. 두 직선이 수직 상태인가요? 아니죠. 두 직선이 평행한가요? 아니야.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두 직선을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직선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건 첫 번째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저는 이 노란 색깔 2개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노란 색깔 직선 위에 한 점으로부터 각각의 직선까지 거리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 점을 x, y라고 두고 얘와 얘까지 거리, 얘와 얘까지 거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자,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 얘와 얘까지 거리를 D1, 얘와 얘까지 거리를 D2라고 둬보자 이거야. 그럼 루트 시작해볼까, 현우야? 뭐 분해? 16 더하기 9니까 20, 루트 25분의 저 점을 저기다 뭐 할 거야? 대입하겠지. 맞죠? 자, 두 번째,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하면 9 더하기 16분의 절대값 뭐가 나오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근데 이 두 거리는 어때야 되죠? 같아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분모가 똑같으니까 우린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약분. 그래서 정답이 뭐냐? 절대값 4x 플러스 3y 플러스 1과 절대값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가 같더라. 그럼 얘들아 혹시 기억나? 절대값 2개일 때는 우리 어떻게 풀었지? 한쪽은 그대로 두고 양쪽 제곱한다 그러면 한 대 맞는 거야.
다른 한쪽이 뭐로 나오든가 그대로 나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든가.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이쁘게 정리한 식, 이 식을 바로 이쁘게 정리한 식이 바로 요 노란 색깔 두 개가 짜잔 하고 구해지는 거야. 이해가? 자, 근데 이렇게만 가르쳐 놨더니 학교 시험장 가서 뻘짓을 하고 온 거야. 수행평가 때. 첫 번째로. 수행평가에서. 뭔지 알아? 자, 여러분. 이 문제의 뭐라 그래야 될까? 장점이 뭐였죠? 이 문제 풀어냈는데 다행히도 장점. 계산해서. 분모가 어땠다? 같았다. 왜? 16 더하기 9, 9 더하기 16 똑같았잖아.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선생님 그러면 요걸 딱 보니까 그냥 저 식에다 절대값 두 개 붙여서 같다고 두면 정답이겠네요. 저 맨날 그렇게 풀었더니 안 틀렸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난 그런 새끼가 제일 싫어. 자기 방법대로 풀어서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풀어도 된대. 나한테 그런 거 갖고 와. 그러더니 막 증명을 해, 지 혼자. 책을 막 개념 지금 막 펼쳐서. 근데 보세요. 여기 직선에다 절대값 씌우고 여기 절대값 씌우면 같다고 하면 정답 맞죠? 저 잘하죠? 얘들아, 문제집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집이어야 되니까 말 되는 것만 써놔. 그 말 뜻은 얘네들이 같게끔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낸 거야. 3x 플러스 3y 플러스 1이야. 밑에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0이고. 수직이야? 평행해? 그럼 그림 똑같네? 그러면 애들이 그걸 안 따지고 아싸 두 식을 절대값 씌워서 같다고 둬버린 거야. 왜? 늘 그래 왔거든. 늘 항상 분모가 똑같았거든. 그랬더니 수행평가에서 애들이 다 틀려갖고 온 거야. 왜? 여태껏 분모가 다른 적이 없었다고 자기는 문제 풀 때. 근데 블랙라벨은 다 달라요. 블랙라벨은 고쟁이는 다 달라요. 밑에가. 웬만한 RPM, 마플 시너지, 뭐 개념집 이런 것들은 너네들 연습시켜야 되니까 대부분 분모가 똑같아요. 한번 볼래? 예를 들어서 발전예제 16번 봐봐. 앞에 거 개수 제곱 더해봐. 1 더하기 4, 4 더하기 1. 똑같잖아. 밑에 거 봐봐. 9 더하기 1, 1 더하기 9.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말이 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 되니까 그게 꼭 엄청난 공식인 줄 알고 그냥 두 식을 절대값에서 같다고 둔다니까. 안 된다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정석대로 푸세요. 얘가 되면 분모가 뭐가 되겠어? 루트 9 더하기 9. 루트 18분의 1로 바뀌는 거야. 여긴 루트 25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뭐 어떻게 돼? 얘네들이 같다고 하면 여기다가 루트 18을 곱하는 거고 여기다는 5를 곱하는 거지 뭐. 이해 가요? 그럼 풀이는 똑같아. 여기 그대로 두고 이쪽에 하나 마이너스 붙이고 하나 플러스 붙이면 되는 거야. 이해가? 첫 번째, 아이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앞에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늘 같은 줄 알고 문제 풀어서 수행평가에서 틀렸던 문제 하나 있었고, 이걸 막 그래서 연습시켜놨어. 얘들아, 학교 시험도 아마 이렇게 꼬아서 낼 수도 있어. 이 앞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발 두식 절대값 씌우지 마. 꼭 분모 앞에 거 제곱 한번 해서 더해봐. 같은 값 나오는지 다른 값 나오는지 막 연습을 시키고 딱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또 작살이 나갖고 왔어. 정답률 3%. 봤더니 뭐였냐면 이 풀이는 이해했대. 선생님이 실수할 것도 찝어줘서 그냥 자기네들도 앞에가 같든 다르든 그냥 이 공식 써가지고 문제 풀어갖고 왔대. 풀었대. 근데 틀렸대. 왜 그런지 봤더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잘 봐. 이게 안 보이거든? 잘 봐. 내가 지금까지 직선을 대충 줬잖아. 그치? 근데 잘 봐.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었어. 됐지? L1, L2. 문제에선 그림도 안 줬어. 그냥 L1, L2만 줬어. 그래서 그 뭐라고 했냐면 저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찾으시오. 그래서 애들이 아싸, 선생님이 그랬어. X, Y라고 잡고 얘와 얘까지 거리랑 얘와 얘까지 거리가 같다고 했어. 딱 찾았어. 그 답이 나왔어. 쓰고 넘어갔어. 근데 다 틀린 거야. 알고 봤더니 맨 마지막에 답을 하나가 빠져 있는 거야. 답이 하나가 안 써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지막 하나씩은요, 산술적으로 안 나와요. 기하적으로 풀어야 돼요. 기하적으로. 무슨 뜻이냐? 애들이 식 써서 찾는 건 진짜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거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잘 봐. 기하적으로 풀어볼게.
얘가요, 지금 기울기가 몇이에요? 0이에요, 이게. 기울기가 0. 무슨 뜻이냐면, 얘가 X축과 평행이에요. X축과 평행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죠? Y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Y축과 평행하면 식이 뭐로 나오죠? X는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Y는 X는은요 식으로 안 구해져요. 식으로 안 구해지고 저건 기하적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야 이거 X축이랑 평행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좌표를 구해서 그 좌표를 Y는 몇, X는 몇 해가지고 대답해야 됐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해 가시죠? 이건 내가 나중에 그 문제만 모아서 갖고 올게. 이걸 무조건 식으로만 풀지 않고 산술적으로도 풀어야 된다. 기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4개인가 3개 나왔어요. 근데 그게 2개는 식으로 구해지고 하나는 기하적으로 풀었어야 돼. 그래서 그랬던 문제가 한 문제 있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마 당장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안 보일 거야. 시중 문제집에서는 선생님이 준비해 오는 거는. 선생님이 좀 난이도 어려운 것들 중에서 이런 거 갖고 올게. 자, 그럼 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32번. 10초 컷으로 풀 수 있죠. 왜? 앞에 개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개수 제곱하면 9 더하기 1 루트 10이니까 어때요? 똑같죠?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하면 돼? 두 식을 갖다가 두면 되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과 절대값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 그럼 한쪽은 그대로 두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 나오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던지. 그래서 이쁘게씩 만들어주면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요게 바로 정답이다. 끝. 이게 바로 32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다?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앞에 개수제곱의 합이 똑같을 때만. 다르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 되나 혹시? 이거 2 곱하면? 얘도 돼버리네. 2y 더하기 x여서. 그럼 얘도 그냥 두 식을 갖다가 두면 되는 거지. 조심하세요. 근데 일반형이어야 돼요. 33번은 앞에는 일반형이지만 뒤에는 표준형이니까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잠깐만 선생님이 더 개념 블랙 라벨 좀 잠깐 볼게. 더 개념 블랙 라벨. 왜냐면 혹시 이 책에는 있는데 남의 책에는 없는 거 좀 봐볼게. 없어.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프린트 하나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